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우금민 지사가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 재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우 지사와 원희룡 전 의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새누리당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금민 지사는 제주특별도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서는 우 지사는 원희룡 전 의원이 요구하는 여론조사 방식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반드시 상향식 공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른 그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원희룡 전 의원은 당원 의견이 50% 반영되는 현행 방식 대신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이 경선 방식을 결정하면 출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시정이 된다면 당이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면서 출마를 요청을 하는데 고사할 명분이 많이 약해지는 거죠.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제주지사 경선에 여론조사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황우여 대표는 엄정히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성공이 곧 본선 승리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 과정은 당원 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 유력 후보 간의 미묘한 신경전까지 벌어지면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이 출판 기념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 기념회가 편법적인 정치 자금 모금 창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태는 어떤지 또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조인호, 김찬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한 교육감 예비 후보의 출판 기념회. 행사장 밖까지 인파로 가득 찰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후보 측이 이날 준비한 자서전은 2천여 권. 참석자들은 얼마가 담겼는지 알 수 없는 돈 봉투를 모금함에 넣은 뒤 책을 받아갑니다. 여기 교육감 나오시는 분을 좀 아시나요? 예전부터 아시던 분이세요? 동네 고향 분이신데 이분한테 좀 도움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건가요? 신용카드는 받지 않는 데다 책값은 10,000원이라고 모금함에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돈도 각자 알아서 낼 수 있는 사실상의 정치 부조금입니다. 반드시 가격만큼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본인이 알아서 내는 거죠. 더 내시고 싶으시면 더 내는 거예요? 가격은 여기 안 써도 되는 모양이에요? 예. 우리 넣고 싶은 만큼만 넣는 거예요. 알아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물론 도의원 예비 후보까지 지난해 여름부터 이 같은 출판 기념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자신을 홍보하고 지지세를 과시하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루 만에 현찰로 거액의 정치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모금한 돈은 2억 4천만 원, 1인당 기부한 돈은 최고 500만 원까지고 모금액과 사용처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판 기념회에서 받는 돈은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모금 한도가 없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미리 그 돈을 이렇게 후원을 함으로써 내부적 거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차후에 만약에 당선됐을 때는 상당한 위험한 어떤 그런 관계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출판 기념회를 둘러싼 논란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4억 8,500만 원, 교육의원 7,600만 원, 도의원은 4,58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선거 122일 전부터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선거 20일 전부터 모금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의원과 교육위원 후보는 아예 후원회를 만들 수도 없어 선거 비용은 알아서 마련해야 됩니다.
개인의 재산과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선거 자금을 마련하게 되어지는데 지역의 유지가 아니면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법정 선거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고비용 정치 구조도 문제입니다. 아직도 새몰이와 사조직에 의존하는 선거 운동이 여전한 데다 혈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제주의 괜당 문화도 원인입니다. 경조사를 안 돌아보게 되어지면 인간적으로 뭔가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행사인 경우는 정말 작은 행사까지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도 일부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치 자금을 빌린 뒤 선거가 끝나면 이자까지 갚는 정치인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한 시장 예비 후보는 출판 기념회장에서 돈 봉투를 없애고 속이 다 보이는 투명한 아크릴 통을 설치해 책값 2만 원만 받은 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해결할 때만이 정치 발전의 어떤 선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늘부터는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다음 선거부터라도 출판 기념회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고비용 정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추정돼 온 경남 진주의 한 야산에서 수십 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민간 차원의 조사에서 발굴된 유해들로 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추정됩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땅을 30cm쯤 파내려간 상기석. 유해가 뒤엉긴 채 드러납니다. 썩지 않고 발굴된 유해는 비교적 단단한 허벅지와 정강이뼈. 지난달 24일부터 발굴을 해온 공동조사단은 최소 35구 이상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해 사이에선 탄두와 탄피 16점과 수십 점의 유품도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탄피와 탄두가 모두 카빈 소총용인 것으로 미뤄 경찰에 의한 학살로 추정된다고 공동조사단은 밝혔습니다. 당시에 군인은 이제 애만소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무소 교도대들도 대개 애만소총을 썼고, 카빈은 당시 경찰이 갖고 있었던 경화기죠. 공동조사단은 금리와 버클, 와이셔츠 단추 등의 유품과 정언들을 종합하면 희생자들은 당시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민간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해가 발굴된 용산고개 일원에선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진주 지역 보도연맹원을 비롯한 민간인 718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60여 년 만에 드러난 유해는 인근에 마련된 컨테이너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죽여놓고 저희들이 집에 가서 발 뻗고 저들의 자민을 하겠습니까? 정말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번 발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전쟁유족회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이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필로폰이 유흥가에 이어 선원들에게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어선 선장과 선원 공급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경찰이 어선 조타실의 의약품 상자와 옷가지를 샅샅이 살핍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색하는 겁니다. 다시 전장 한번 보자. 다시. 전등 안에 그거요. 전등 안에. 해경은 지난해 6월부터 남해안과 제주 등을 돌며 어선원들에게 필로폰을 판 47살 이모 씨와 53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필로폰을 투약한 부산 선적 저인망 어선 선장인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에서 그 마약 공급책을 통해 가지고 그 의약물 운반선을 통해서 이제 제주까지 이제 밀반이 된 것. 그 이제 세면도구라든가 의약품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언닉을 해서 선원들에게 이제 전달된 것 같습니다.
마약 공급책인 이 씨 등은 선원들이 야간 조업 활동으로 힘든다는 점과 해상에서 경찰의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마약을 공급해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필로폰을 전달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일이 힘들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선원들 사이에서 필로폰은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니 뭐 사람들이 혹시 대면 피곤하고 대면 맞는 맞고 어쩌고 말을 들어도. 해경은 제주 지역에도 필로폰 투약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호텔 객실에서 경기도 의정부의 60살 이모 여인과 아들인 35살 유모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어머니인 이 씨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서 수면제와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가족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사우나에서 24살 조모 여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냉온탕을 번갈아 사용하다 심장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봄 기운에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하지만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면서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북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4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7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3도에서 4도, 낮 기온은 8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도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 꽤 춥지만 낮 기온은 11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고요.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성판하기 현재 기온 영하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섬 지역도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내려가겠습니다. 네,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조금 뒤 8시를 기해 해제되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가운데 제주와 광주공항은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네, 꽃샘추위는 주말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임대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주겠다며 15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53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년여에 걸쳐 분양 전환되는 제주 시내 임대 아파트 수십 가구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고 속여 52살 A모 씨에게 34차례에 걸쳐 1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CBS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마련한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열립니다. 제5회 현대여성미술협회 제주도지회 회원전과 초청전이 오늘부터 10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려 제주작가 22명과 초청작가 48명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놀이패 한라산이 마련한 모노드라마 인혁이 내일부터 9일까지 제주시 칠성로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배우 윤미란 씨가 4.3을 겪은 10대 여자아이에서 치매에 걸린 70대 할머니까지 1인 5역을 연기합니다. 제주 가톨릭 미술가 초대전 순안에서 부활을 꿈꾸다가 25일까지 제주시 심원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한국병원에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뇌졸중 바로 알기를 주제로 무료 건강교실을 마련합니다.
제주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퇴직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성공을 위한 제도약 프로그램 참가자를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는 14일까지 제1기 제주 자연경관 바로알기 문화체험과정 참가자 40명을 모집합니다. 제주시 우정로에 있는 도담유통에서는 판매와 판촉사원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60만 원 이상으로 재산사항은 805국에 5,20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이달부터 심장내과를 새로 개설하는 등 5개 진료 과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 산모들의 제주시 원정 출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신생아 전담 소아과 전문의 1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